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훈의 만사행통 최훈입니다. 드디어 종부세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폭발 직전으로 다가오다 펑 하고 터졌습니다. 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게 여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모든 사람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종부세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금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큼 조세 지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사람의 재산의 그 원천 바탕을 없애거나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부세가 이게 과세 대상이 94만 명, 1년 만에 42%가 늘어났습니다. 총세계 5조 7천억으로 지난 2001년 11년부터 10년간 거둔 것보다 한 6천억 더 많게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원래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재산세 파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파동, 이런 조세 저항이 부마 항쟁의 한 큰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김정희가 이래서는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는 판단하에 11.6을 거사를 했다는 그런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금자이라는 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다 지나친 과세에 대한 민중들의 봉기, 저항으로 일어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이 10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종부세 폭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 종부세를 설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통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도 공급을 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수요 규제하려는 그런 세금 폭탄을 터뜨려서 부동산 수요를 잠재우겠다, 그게 통할 법합니까? 반시장적인 정책은 항상 시장의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고금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부세, 소득에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63세 정년퇴직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일정한 소득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을 부어가지고 돈이 나오는, 연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기타 우리 아들 소득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정말 은퇴자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고 연금만 받는 사람들은 이 세금 폭탄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집 팔아서 내면 되지 않겠느냐, 여권은 킬킬거리며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세금 폭탄 설계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또 건설교통부, 그도 그 무모하고 가니크게도 입법 독재, 임대차 3법 등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5대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폭탄은 스마트 폭탄이라 여권을 향해서만 겨냥이 돼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탄의 유력은 가히 메가톤급일 겁니다. 여당이 정권을 빼앗기고 압도적 참패를 당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지난해
30가지에 가까운 30번에 가까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2배, 3배로 올리고 돈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에 시달리겠습니다. 이러고도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 반성하십시오.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며칠 전에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무리 밑에서 그런 엉터리 발표문을 써줬다 하더라도 잘 읽어보고 고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할 때 뭘 넣어서 해야죠. 그게 어떻게 믿을만 하는 국민과 대합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까? 아예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겁니까? 10월 대통령이 3개월 뒤에는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정치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생각조차 없이 청와대에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백한살 먹은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시다가 무엇이 잘못된지 들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이지만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이 나라를 편을 갈라 분열시킨 겁니다. 종부세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고생해라. 부자들을 혼나야 돼. 그렇게 부자와 서민을 편가르고 진보좌파와 보수파를 편갈라서 이 나라를 분열과 예전 양상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겠다는 신보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6개월 남았다고. 아닙니다. 3월 9일이 되면 그날로 식물 대통령입니다. 잡무 처리할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기계직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임기 말이 되면 고향인 양산으로 돌아가셔서 참 석고대죄를 하셔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통 정신 차리시고 정말 단대하십시오. 네, 오늘은 내들 때입니다. 하여튼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지는 못하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고 또 분열의 정치를 일삼아 나라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립니까? 오늘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착수한 지 54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끝냈습니다. 한 일주일 전 정신 나간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팀은 뭘 잘했다고 도마뱀 꼬리 자르는 축소 수사, 부실 수사를 해놓고 8명씩 쪼개서 회식을 하고 또 2차, 3차 근하게 술판을 불리고 방역법을 어기고 그런 한심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저런 정신 상태니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무수 검찰총장, 당신은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 오늘이라도 물러나라.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2,000명이 넘는 검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박범계, 너가 법무부 장관이냐? 왜 그렇게 감찰을 좋아하던데 이번에는 감찰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방역법을 어기고 그 중차되는 순간에 수사는 개판 5분 전으로 하고도 회식이나 하고 방역법을 어기고 쪼개고 또 2차, 3차 술판을 뿌리고 너희들이 검사들이냐? 정신 차려라 박범계. 김우수, 너는 그 한심한 검찰 참 정권이 바뀌면 간판을 바꿔 달아야 될 겁니다. 없앨 수는 없고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나라의 명운을 갈 수도 있는 정말 초대형 부패 범죄를 저렇게 유동규라고 하는 한양대 성악가를 놓아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장 이런 거밖에 못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몇천억의 특혜를 또 몇백억 뭐 숨겨진 뇌물은 더 많을지 모르는 그런 범죄를 그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런 작태가 어디 있습니까? 공소장에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 자기가 설계했다. 대장동 뭐 초한수 이런 것들 뭐 자기가 모든 걸 설계했다라고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름은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그렇게 하기로 또 여권 핵심과 다 이래 짝짝꿍을 했는지는 모르겠나? 이게 수사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한 달쯤 전에. 이따위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가한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 말을 잊지 말고 정말 정권 교체가 된 뒤에 누가 수사를 어떻게 개판을 쳤는지 어떻게 잘못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수사팀장인 4차장 검사 뿐만 아니라 대검 반부 부장 대검 차장 검찰총장까지 도마뱀 꼬리빨 자르는 시의 축소 부실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적은 없는지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 형사 책임을 물을 사람들은 반드시 물어야 할 걸로 나는 생각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정권 교체뿐 아니라 정치 교체까지 내년 3월 9일 국민 여러분이 똑바로 한 표를 행사해서 야통, 야권이 통합해 정정교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를 한 번에 이루는 그런 성스러운 한 표를 국민 여러분 행사해 주십시오. 정말 물실후기의 정정교 정권 교체 정치 교체를 할 때가 왔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성숙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아직도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자웅이 일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 가장 무거운 책임, 그 다음에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김종인입니다. 그 김종인 영감이 목리를 부리다가 무엇 때문에 또 비장에 서 있는지 나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그만둘 생각인데 진작 그러지 왜 8학년 2반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뭘 더 영화를 보겠다고 이파리에서 그렇게 노출을 보이고 노욕을 부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께 김종인 영감이 자기 그 사무실로 광화문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이준석 대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기 그 지인 총괄선대위장 안건을 올리지 마라 고함을 쳤습니다. 그 알라 대표한테 그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와 그때 마침 복도 밖에 있던 기자들이 들었습니다. 기대기라고 하죠. 그걸 뻗치기 하면서 기대기 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하는 것. 김종인 영감이 무슨 상황이나 되는 것처럼 여당 대표 물론 그 여당 대표라는 자는 김종인의 정치적 제자라 할까 뭐 정치적 아버지가 정치적 아들인지도 모르죠. 알라 막 혼을 내면서 목리를 부리고 성리를 부리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제 아침에도 자기 사무실로 이준석 대표와 임태희 MB 때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MB 대통령을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 알만한 사람인데 유유상종이라고 할까요? 김종인이나 임태희나 이준석이나 참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권 교체의 물실 후기가 다가왔는데도 자기들끼리 권력 노름을 하고 헤게모니 다툼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고 또 김종인 영감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지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하려는 건지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2030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애늙은이 같은 자기정치하는 이준석 대표가 또 김종인 영감한테 휘둘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왜 자꾸 후디 휘둘고 그래? 여기까지 말을 줬으니 복귀하지 않으면 3김이 아니라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3김이 아니라 김종인을 빼고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선대위 상임위원장, 양김으로 또 그 사무총장 그 다음 본부장들 해서 진격해 나가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미리나마 먹잎을 있는 영감이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애글복글 하듯이. 그러니까 2030 표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낮아지고 하는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좀 대담하고 대범하게 고지가적인데 왜 머뭇거리고 뭘 그렇게 영감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당당하게 하세요. 윤석열 후보. 참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뭐 한 달도 되기 전에 친구의 뒤를 따라간 건지 뭐 혈액암을 앓고 있었죠. 뭐 부부 화장실에 서 있다는 등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혈액암으로 인한疾病으로 인한 자인사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국가장을 하느니 마느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은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재고하십시오.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광주에 피를 흘리고 광주 민주항쟁을 일으킨 역사적 과오, 씻을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최영한 대통령 하면서 또 독재를 하고 뭐 탄압을 하고 많은 민주인사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뭐 경제를 또 뭐 일으킨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다가 위임 통치는 잘했다는 둥 하다가 전두환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윤 후보가 그렇다고 조문을 안 가는 그런 속좁은 눈치 보는 행태는 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명복을 빌고 조문을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장으로 할 생각을 못합니까? 김부겸 국무총리 당신이라도 곰곰이 잘 생각했어. 주위 사람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치에 맞는 살이 맞는 결정을 하시. 나는 거기를 당부합니다. 저도 조문을 갈 겁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